또 어떻게 양자역하게 해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거든요. 아,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양자역학이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함성입니다. 네, 고등과학의 박건입니다. 이제 두 번째 영화 다크시티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이 다크시티가 사실은 매트릭스보다 먼저 나왔더라고요. 네, 1년 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베꼈다. 워셔스키 형제가 이 다크시티를 사실은 베꼈거나 줄거리 베꼈거나 아니면 적어도 스타일에 영향을 받았다. 참고는 했다. 네. 왜냐면 정말 스타일이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해요. 굉장히 어두웠고 그런 어떤 액션씬이 화려하지 않은데 네. 어떤 그런 느낌을 줍니다. 네. 혹시 이제 다크시티를 본 적이 없으셨거나 했던 분들 나중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비슷한 느낌 많이 받으실 거예요. 저도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 다크시티는 사실 저는 그때 나왔을 당시에 봤고요. 네. 98년에 봤고 정말 재밌게 봤어요. 아, 근데 이 영화가 사실은 그렇게 성공을 못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영화를 모르는 분이 되게 많아요. 저도 그래서- 처음 들어봤어요, 네. 사실은. 그래서 이 영화 좀 아쉽다. 이걸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 다녀야 되겠다. 아,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네. 이 영화가 이 자체로 재밌고요. 매트릭스하고 연결관계도 재밌고 사실은 오늘 얘기할 주제는 시뮬레이션 우주의 관계에 대해서도 재밌는 구석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하려고 가져고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영화 시작되면 슈레버 박사, 아까 잭 바워 잭 바워. 형님이 이렇게 나오는데 네. 회동식을 들고 있어요. 네. 근데 12시가 되면 갑자기 자동차들이 다 멈춰요. 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 기절하듯이 잠에 빠집니다. 네, 다 빠져들고 도시가 멈춰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미스테리로 시작하는 영화를 좋아하는데 이것도 갑자기 미스테리예요.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시계가 나오고 12시가 되고 멈추고 다 잠들어. 네. 왜 뭐지? 그렇지? 왜 그렇지? 그치? 그런 생각 듭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가 줌인하는데 어떤 호텔 창문을 줌인하는데 그 안에 방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 방에서 욕조가 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네. 근데 거기 한 사람이 욕조에 누워 있어요. 네. 물이 가득 차 있고 근데 갑자기 놀라면서 깨져. 깹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왜 여기 누워 있는지 모르고 기억상실에 걸려요. 벌거벗고 있고. 그래서 허름한 욕조에서 막 깨어나는데 어지러운 상태에서 막 깨어나는데 막 이렇게 비틀비틀거리면서 옷을 이제 주섬주섬 있습니다. 그러다가 옆에 있는 어항이 있는데 깨트려요. 네. 네, 비틀비틀거리면서 깨트렸죠. 군붕어가 있는데 군붕어가 이제 죽으면 안 되니까 이제 담아가지고 욕조에 넣어줍니다. 아, 자기가 있던 빠져나온.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오고 옷장 속에서 옷을 이렇게 코트를 찾아 입는데 그 안에 열쇠가 있고 네. 열쇠가 있는데 그 가방이 있는 거예요. 네. 여행이 가면 그래서 여니까 뭐 각종 뭐가 있어요. 네. 그때 그 중에 이제 엽서가 하는데 쉘비치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쉘비치가 써져 있고 아름다운 비치가 있고 거기에 와라 관광 와라 뭐 이런 게 써져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예전 자기 이제 허창한 햇살에 자기 어렸을 때 네. 기억이 나고 문을 딱 여니까 파란 바다가 펼쳐지는 모습이 잠깐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아, 잠깐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네. 거군요. 예. 자기가 지금 기억상 자기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런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전화가 와요. 슈레 박사 이제 잭바우 형님이 전화하는데 너가 지금 어떤 실험 중에 있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자주어졌다. 하지만 지금 그 자세가 설명할 시간 없으니 없는데 왜냐하면 어떤 무서운 사람들이 오고 있어. 그거 빨리 도망가야 된다. 일단 튀어. 라고 하고 말을 합니다. 네. 말을 했는데 말을 한 거를 끊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옆에 발이 보여? 기괴한 모습으로 죽어있는 여인의 시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이상하게 어떤 주문 같은 의식을 한 것 같이 빨간색으로 거져 있는 몸에 어떤 상처가 나 있는 여자가 죽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머독이 놀라가지고 이제 도망가죠. 네. 밖을 나오죠. 야, 이거 잘못하면 내가 독박 쓰는 거 독박 아니야? 쓰는구나. 나오는데 그때 마침 엘리베이터 열리면서 하얀색의 검은색 코트를 입은 어떤 기괴한 사람들이 마치 유령처럼 쓱 나오게 됩니다. 네네네. 나중에 스트레인저로서 알리게 되는데 네네. 머독은 이렇게 그걸 어떻게 운 좋게 잘 펴서 나오고 그런 상백한 사람들이 이제 들어옵니다. 네. 1층까지 내려온 머독은 보니까 로비에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아까 이제 12시에서 아직 그러니까요. 잠들어 있는 거거든. 정신없이 도망치는데 종소리와 함께 12시가 이제 멈췄더니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네. 네.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잠에서 깨어난 호텔 지배인이 머독 너 지갑을 놓고 왔다고 찾아가 연락 왔다는 거야. 그리고 너 지금 방세 밀렸다. 빨리 내라고 재촉도 합니다. 네. 3주 동안에 머물러 있다고 말하고요. 그 머독이 3주 동안이 여기 있었냐 그랬더니 딱 보여주면서 자기가 이제 호텔 장부에 3주 동안 있었다.
그래서 이름이 제이 머독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럼 내 이름을 이름이- 처음 알게 되는 거죠. 내 이름에 머독이라는 머독이라는 거. 걸 제이가 알게 뭔지 몰라요 아직. 근데 아까 스트레인저들이 왔잖아요. 네. 창백한 사람들이 호텔 머독 호텔 방에 와서 보니까 주사기기가 있는데 깨져 있고 바닥에 깨져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여자는 죽어 있고. 네. 근데 호텔 지배인이 온 거야. 네. 돈은 않는 걸 해결해 줬다는 말을 믿지 않고 쫓아내려고 어. 들어가고 창백한 사람들이 제압을 해요. 제압을 한 다음에 모독이 어디에 들어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물어봐요. 네. 그러니까 이미 지금 떠났다. 얘를 나갔다. 아까 나는- 봤으니까. 그러니까 손에다 이마를 딱 얹어서 잠들어라 하니까 잠이 빠져요. 잠들어라 이러면 빠져. 빠지는 거예요. 초능력이 있는 거야. 아 진짜? 벌써부터 되게 느껴지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갔고 머독은 이제 그 오토메트라는 데 갔고 그 사이에 슈럴 박사는 머독의 아내가 노래하는 재즈바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슈럴 박사가 머독이 사실은 결혼 문제 때문에 자신과 오래전부터 상담을 하고 있었다 얘기를 하고 사실은 근데 너무 충격이 심해서 네. 지금 정신충격 기억상실증이 걸렸고 약간 편집증도 걸렸고 폭력적으로 변해서 지금 빨리 사대야 된다. 그래서 엠마한테 머독이 연락이 오면 자기한테 연락을 달라 요청을 하죠. 아, 네네네. 그 와중에 이제 중요한 등장인물 범스터 형사가 나옵니다. 네. 혼자 집에서 아코디언을 연주하고 있어요. 아코디언 연주하고 있는 사람한테 전화가 와요. 지금 어떤 머독이라는 사람의 방에서 어떤 죽은 여자 창녀로 나오는데 시체 발견했다. 지금 연쇄살인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머독이 연쇄살인범의 용의자인 것 같다. 네. 연쇄살인범인 것 같다. 그래서 추적하자. 그래서 범스테드 형사 와요. 네. 조사해 보니까 분명 여기 어항이 까졌는데 금붕어가 욕조에 들어있는 거야. 너가 살인자면 여자를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금붕어를 살려주겠느냐. 아.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 아 그렇죠 그렇죠. 얘가 이제 살인자 맞아? 하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아 약간 머독 편에 물증은 없지만 심증적으로 약간 머독 편에 살짝 한 발짝. 그렇죠. 그 머독이 모든 게 다 머독이 살인자라는 걸 지칭하고 있지만 그래도 뭐가 좀 악이 안 맞는 거를 이제 이게 좋은 형사죠. 네. 직관적으로 느끼는 거죠. 네. 자, 그 와중에 머독은 지금 이제 오토매트로 갔어요. 네. 그 지갑을 주는 게 아니라 주인이 거기다가 유리창 넘어야 되는 거야. 돈을 넣어야 저기 열 수 있거든요. 돈 내라 이거네. 돈 내라. 네. 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머독이 이제 보니까 갑자기 찌직하면 염력을 딱 열리는 거야. 자, 여기서도 머독은 뭐길래 염력을 쓸 수 있겠지? 벌써 이제 뭐가 깔리는 거예요, 떡밥이. 그래서 이걸 가져와요. 네. 가져오고 이제 오는데 경찰이 있다가 좀 수상해 보이는 거예요. 너 누구냐? 살인 연사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너 누군지 이름을 대라. 이름 모르잖아요. 지금. 모르죠.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어떤 여자가 오더니 그 여자도 청녀였어요. 우리 지금 사귀고 있다. 막 이러면서 와서 가고 있는데 지금 귀찮게 하지 말아라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머독을 구해줘요. 네. 그 여자가. 그래서 머독 이게 메이라는 창녀인데 머독이 그 메이라는 창녀의 집으로 갑니다. 자, 그렇게 가는 이유는 머독이 나중에 말을 하는데 자기가 연쇄살인범이라는 자꾸만 이런 지칭이 나오는데 정말 그런지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네네네. 왜냐면 거기 가서 진짜 그런 마음이 드는지 저희가 지금 다 기억을 까먹었지만 자, 그래서 그렇게 가고 엠마는 남편의 실종 신고를 하러 경찰에 가요. 네. 왜냐면 들었으니까 지금 슈어 박사한테. 그 가서 갔는데 갑자기 이름이 존 머독이라 그러니까 실종 신고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지금 범스터 형사를 만나러 가라. 너의 남편이 지금 연쇄살인마 같다. 그러니까 황당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범스터 형사가 만나가지고 당신 남편이 이 사람들 죽인 것 같다. 6명을. 6명이나? 6명이다. 그래서 황당하잖아요. 네. 그래서 난 너 지금 이해할 수 없다. 난 집에 갈래. 가요. 머독은 아까 메이 창녀의 집에 가서 지갑을 열어서 보니까 자기 신분증이 나오는데 존 머독인 거야. 자기 여러 개 생각했는데 제이라 그래서 제이슨일까 존일까 존인 거야. 네. 집 주소도 나오는 거야. 네. 가면 되겠다. 엠마 사진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어? 내가 아는 사람이니? 이렇게 물어봐요. 예쁜데? 예쁜데? 그런 건 이제 나옵니다. 네. 근데 길을 걷는데 갑자기 쉘비치 광고판이 보이는 거예요. 그 처음에 나왔잖아요. 저 엽서에. 그래서 거기 뭔지 알고 싶은 거여서 올라가요. 건물 위로. 네네네. 올라가는데 아까 창백한 그 스트레인저들 무서운 사람들이 옵니다. 막 와요. 찾아와요. 이 사람을 찾아와서 거기서 막 싸움을 하는데 갑자기 자기가 무슨 이상한 염력을 이용할 수 있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뭐 부실 수가 있어. 생각만으로 막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막 싸우다가 한 사람을 그 검은색 옷 입은 창백한 사람을 죽여요. 근데 죽이는데 머리가 깨지는데 머리에서 이상한 투명 벌레가 빠져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뭐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는 거를
알게 되죠. 네. 그래서 내용이 뭐냐면 내가 잠깐 설명드리면 네. 지금 자세한 내용을 좀 나중에 더 설명드리고 지금 어찌된가 모르겠지만 상백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네네네. 도시의 지하에 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 모여서 머독을 어떻게 될지 회의를 하고 있어요. 왜 모독 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죠? 왜냐면 모든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스트레인저들이 이제 그 도시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을 조종하고 있는데 네네. 가끔가다 조종을 벗어나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오. 약간 아노말리 같은 게 있는데 네. 그 아노말리가 일어나면 그 사람들이 어떤 능력이 있는 거고 조사를 하는 거고 사실 그 조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특별한 능력. 그래서 그 애를 잡아가지고 네. 우리가 걔가 어떤 그렇게 능력을 얻게 되는지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도 얘네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이 안 나와요. 아. 이게 빌드업이 되고 있어요. 슬슬. 아우 재밌네요. 얘기만 들어도 너무 보고 싶은데. 그래서 모독은 이제 아까 주소 알았으니까 집에 왔어요. 네. 그래서 엠마를 만나죠. 네. 엠마는 깜짝 놀래죠. 왜냐면 너 지금 경찰 찾고 있어. 그러기도 하고 사실 엠마가 바람을 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세그림이 뭐냐면 엠마가 바람을 폈다는 사실 알고 머독이 화가 나고 정신충격을 받아서 가출을 했고 3주 동안 호텔에 머무른 상태였는데 너무 정신충격이 심해서 이분이 이제 미치게 된 거고 그래서 여자에 대한 혐오증이 걸린 거고 아. 그래서 창녀들을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연쇄적으로. 아. 그게 셋업인 거예요. 그래서 네네. 근데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는 이제 영화를 보셔야 되는데 네. 그런 상황인 거로 다 의심을 하고 있고요. 네. 모든 게 그런 거를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엠마는 자기가 바람 폈다는 걸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미안하고 근데 정말 죽인 거냐라고 물어봅니다. 네. 근데 자기는 아니다. 자기는 아까 그 메이라는 청년의 집에 갔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잖아요. 네. 자기가 기억은 안 나지만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니란 거는 확실한다. 왜냐면은 만약에 그런 사람이었으면은 이 사람도 어떻게 할까라는 해코지라는 마음이 들었겠지. 들었겠지만 자기는 그런 마음이 안 들었기 때문에 기억은 안 나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확신한다. 네. 라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그 와중에 엠마를 경찰서 아까 있었잖아요. 데려다 준 거였거든요. 네. 경찰이 잠복하고 있어요. 범스테트 형사가. 그러니까 그럼 잠복은 해야지. 좋은 형사지. 네네. 딱 보니까 이제 와 있는 거야. 머독이. 그래서 이제 옵니다. 그래서 이제 머독이 도망가죠. 도망가는 와중에 염력을 활용해서 벽에 없던 벽에 문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벽돌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갑자기 생각만 했는데 나무 문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니까 문이 또 닫혀. 우와. 뭐지?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염력이라니까 물건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물건을 변형할 수 있어요. 오. 그 다치니까 형사는 쫓아오다가 못 쫓아오죠. 그쵸. 어디로 사라졌지? 네. 근데 이제 명함, 아까 슈레더 박사 명함을 이제 엠마가 건네줬었는데 너가 이제 상담하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그 명을 떨어뜨려요, 거기다가. 그래서 범스터 형사가 그거 보고 이 사람을 찾아가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네. 머독은 도망가면서 이제 아까 그 슈레더 박사한테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택시를 타고 가는 와중에 쉘비치 또 사인이 나오는 거예요. 네. 쉘비치 가는 뭐가 있겠네요. 계속 나오는 거. 계속 나오고 되게 중요해요. 어. 그래서 택시 기사한테 쉘비치로 가는 방법 아니야. 쉘비치 기사가 나 거기 신혼여행 거기서 했다. 아 진짜? 당연히 안다. 어. 근데 자 5번가에서 어디로 가서 아닌가? 어디 10번가였나?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안다고 생각했는데 구체적인 길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각이 쉘베치는 아는데 쉘베치로 구체적으로 가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와. 계속 나옵니다. 네네. 그냥 못 가요. 네. 그래서 하여튼 어찌됐건 간에 지금은 슈레버 박사 만나러 가는 거니까. 네네. 범스터 형사는 벌써 와 있어. 이미. 네, 슈레버 박사 만나고 있고 머독은 뒤에서 이렇게 몰래 보는 거예요. 네. 근데 범스터 형사는 얘기하고 가고 근데 슈레버 박사는 형사 만나면서 가는데 갑자기 빨간 또 벽돌 같은 데인데 문이 열려요. 그래서 슈레버 박사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또 닫혀요. 아까 머독 했던 거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서 슈레버 박사가 들어가요. 슈레버 박사도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슈레버 박사 그런 능력이 있는 거야. 여기서 이제 좀 정체가 밝혀집니다. 스트레인저들이 슈레버 박사 데리고 간 거예요. 아 진짜? 데려갔는데 그 사람들은 그 능력을 있어요. 그래서 지하기지에 모여서 이걸 튜닝이라고 그러거든요. 튜닝? 튜닝이 머리로 집중해서 물리적 실체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에요. 튜닝, 물리적 실체를 바꾸는 걸 튜닝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이 외모도 이제 튜닝과 물리적 실체를 바꾸는. 그러니까 자기 어떤 생각에 따라 현실을 바꾸는 거죠.
그 도시의 모든 사람들 잠들게 하고 도시를 바꿔오면서 모종의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였는데 네. 그 시간이 된 거야 또. 그래서 12시? 12시가 또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는 건데 자 스트레인저들이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냐. 네. 사실 처음에 약간 나레이션에 나오는 건데 지금 설명드리면 외계인이에요. 사실은 그 벌레야. 벌레가 외계인인 거야. 근데 그 벌레 외계인들이 인간의 몸에 들어온 거야. 그래서 인간의 몸을 조종하는 거예요. 약간 기생충처럼. 기생충처럼. 근데 그 외계인들은 너무나 발전해서 네. 어느 단계까지 하냐면 물질 실체를 생각만을 바꿀 수 있는 능력과 얻어내는 아주 고도로 발전된 외계인이에요. 네. 근데 어떤 이유로 멸망하고 있어. 근데 그 멸망하는 이유를 못 찾겠어. 네. 그 멸망한 이유를 추정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단 의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생명체의 모든 그 종족이 네. 하나의 생각을 뭉친 거야. 하나의 개체인 거야. 네. 근데 거기서 약간 멸종의 어떤 원인이 있다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족은 우주를 다니면서 개성, 독창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인디비주얼한 사람들 가지고 있는 새로운 어떤 그런 종족을 찾아내고 있었고 그게 인간이었던 거예요. 뭔가 특징적이고 개성이 있는 개성 있는 종족을 찾아낸 게 인간이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그런 능력이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리서치 중이요. 네, 리서치 중에서 아. 익스페리먼트 중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면 그 요소를 자기네 집단 지성에다가 투입을 해서 자기네가 그 일부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자정마다 사람들 잠에 빠지게 만들고 도시를 바꿔요. 건물들이 막 자라나고 그게 되게 인상적입니다. 네. 건물들이 바뀌고 도시의 모습이 바뀌어요. 약간 인셉션, 네. 인셉션처럼. 인셉션도 저게 영향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쫙 바뀌고 사람마저 예를 들면 굉장히 이제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부자를 만들어요. 와, 나도.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부부가 가난한 뭐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뀌니까 굉장히 부유층이고 모든 걸 막 부유층의 사람들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걸로 나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을 갖게 되는지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머리에서 이렇게 뽑아내가지고 마치 기억을 어떤 액체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처럼 나오는데 그래서 거기에 기억의 약물을 뽑아내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계속 모아놓는 거예요. 오. 그래서 그 슈레 박사는 인간인데 네. 그걸 도와주는 사람인 거예요. 스트레인저들을. 네. 오. 그러니까 슈레 박사는 인간이에요 아직도. 근데 스트레인저들은 자기가 인간의 심리를 잘 이해 못하니까 심리학 박사 하나를 자기는 종으로 만든 거야. 라인 탔군요. 그래서 너는 살려줄 테니 우리가 시킨 대로 해라. 우리 JB 형님 그런 분은 아닌데. 근데 왜냐면 그거 안 하면 죽일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이전의 기억을 지워버려요. 그러니까 이 슈레 박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자기가 나중에 어떤 말이 냐면 자기 자신의 손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지우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 거 아니냐. 그래서 스트레인저에 몰려가지고 자기 주사를 자기 머리에다가 주입해야 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지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는 그 노예로 사는 거야. 근데 항상 자기는 기억은 안 나지만 이걸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더 원을 기다립니다. 여기도 더원이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더 원이라는 말은 안 나오는데 네. 누군가 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기다립니다. 여기서 약간 박사에서 모피어스의 느낌이 네. 나는군요. 기다립니다. 계속 기다려요. 네. 자,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다 한 거 뭐든 보죠. 네. 와, 세상을 이렇게 바꾸는 거구나. 실험 네. 중이었구나. 네. 그래서 스트레인저들이 이렇게 이제 보죠. 그래서 미행가 된 머독을 이제 슈레 박사를 이제 붙잡게 되고 네.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냐. 슈레 박사가 얘기합니다. 자기가 이것들을 너가 조절 능력이 스트레인저 똑같이 갖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네. 이걸 조절할 수 있게 의식적으로 지금 무의식적으로 못하거나 그거 알려줄 것이다. 그리고 이거 같이 힘을 합쳐서 지금 스트레인저들을 이기자. 그 인간을 해방시키자. 네. 어디서 많이 봤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스트레인저도 나타나니까 좀 도망갑니다. 네. 그래서 머독이 대단한 능력을 있다는 걸 알게 돼서 머독을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고 판단을 해요. 네. 그래서 스트레인저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머독을 추적하기 위해서 머독처럼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머독을 그러니까 처음 장면 생각나시죠? 처음 장면에 머독한테 주입하려고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 기억의 주사기를 우리 그 스트레인저들 한 명한테 주사를 해서 그 머독의 생각을 다 알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똑같이 해서 머독을 추적하자. 음. 그래서 걔를 잡자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한 명이 미스터 핸드입니다. 아, 미스터 핸드. 손 씨. 손 씨. 네. 손 씨한테 주입을 합니다. 네. 자, 근데 머독은 아까 쉘비치 엽서를 봤잖아요. 네. 그 막 보니까 거기에 칼 삼촌이 보낸 거였어. 거기에 칼 이제 삼촌.
칼 해리스가 보낸 걸로 나오고 네네네. 칼 삼촌 있었지. 그래서 이제 기억이 조금씩 나기 시작한 거예요. 오. 삼촌 칼을 찾아가요. 네. 칼 삼촌 찾아가가지고 칼 삼촌을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나 잊은 줄 알았다. 그래서 칼 삼촌 찾아왔는데 그래서 어릴 때 사진 많이 보여주는데 어릴 때 사진에 여기 흉터가 있는 거예요. 자기 엄마 아빠가 화재가 나서 죽거든요. 칼 삼촌 자기 키우는데 그때 이 머독이 흉터가 생겼는데 화상이 생겼는데 없는 거예요. 네, 원래 있던 흉터가. 이거 왜 없냐? 칼 삼촌이 모르겠다. I don't know. 모르겠다 그러고 결정적으로 머독이 모릅니다. 최근에 낮에 뭘 한 경험이 있어요? 기억이 있어요? 낮에? 최근에 낮에? 햇빛이 낮에? 어제나 그저께? 왜 밤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화를 보고 있던 사람들 깨닫는 거예요. 밤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12시밖에 없었어. 영화가 계속 어둡구나. 계속 밤이야. 근데 머독이 아무리 기다려도 지금 계속 깨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계속 밤인 거야. 네. 12시 됐다가 좀 있으면 또 12시야. 또 12시야. 갑자기 시간이 없어지는구나. 낮이 없어. 근데 모든 사람들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하다. 왜냐면 주입을 밤마다 하니까 낮에 대한 기억이 없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면 계속 까먹으니까. 네. 그리고 쉘비치를 또 물어봐요. 쉘비치 하는 법 아냐? 쉘비치 살았거든. 잘 살았거든. 또 몰라. 칼 삼촌도 어디가 됐더라. 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 부분만 생각이 안 나네. 네, 쉘비치 간 방법을 또 모르는 거야. 오. 자, 근데 칼 삼촌이 밤에 머독이 자기한테 와 있다고 엠마한테 전화 걸어요. 빨리 찾아봐라.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러니까 엠마 범스타드 형사는 같이 이제 오죠. 네. 그래서 12시에 딱 됐어. 12시에 딱 되면서 또 멈추는 거죠. 네. 오다가 엠마 범스타드 형사가 탄 차도 멈추는 거예요. 멈춰. 다 잠이 들어. 네. 근데 또 이제 스트레인저들은 또 날라와요. 공중을 날라가지고 칼 삼촌이 생각이 난 거야. 칼 삼촌을 찾으러 와요. 자, 찾으러 오고 이제 막 추적을 해야 되고 또 머독을 도망가기 시작하죠. 네. 근데 도망가는 와중에 또 튜닝 시간이 끝난 거야. 그래가지고 또 엠마 범스타드 형사 깨어나가지고 막 와가지고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에 구하게 됩니다. 머독을. 그래서 경찰서로 데려가죠. 네. 그래서 잡혀요. 잡히는데 머독이 범스타드 형사한테 또 물어봐. 힐비치 가는 길 아니야. 잡혔는데. 왜냐면 조사하는데 다 말하죠. 네. 자기가 막 이런 일이 있다. 안 믿죠. 범스타드 형사는. 근데 안 믿으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쉘비치 가는 길 아니야 물어보니까 또 범스타드 형사도 기억하지 못해요. 몰라요. 또 낮에 대한 기억이니까 또 몰라. 머독은 이 세상에 태양이 없는 것 같다 그래. 그리고 머독은 최종적으로 염력으로 노트북을 공중에 띄우니까 믿죠 이제. 뭔가 이상하구나. 보통이 아니구나. 그 스트레인저들이 이제 경찰서에 데려갔으니까 와가지고 이제 습격을 하는데 모든 형사들 잠에 빠지게 만들죠. 네. 근데 범스타드 형사는 그 전에 이 머독을 데리고 나옵니다. 데리고 나와서 슈에버 박사를 찾아가요. 네네. 모든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네네. 찾아가니까 슈에버 박사가 갑자기 총을 겨누면서 이 주사기를 너 머리에 집어넣어야 된다. 그러면 모든 게 다 설명되니까 나를 믿고 주사를 맞아라. 네. 근데 믿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 범스타드 형사가 그렇게 하지 말고 뺏어요. 뺐고 근데 슈에버 박사가 정말 중요한 거니까 이거 나중에 꼭 해라니까 중요히 알겠으니까 그래서 코트 주머니 집어넣어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코트 주머니에. 네, 안쪽에 집어넣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슈에버 박사하고 머독하고 범스타드는 같이 쉘비치를 가자 그래요. 가자. 어딘지 모르는 가자. 그곳으로. 네. 왜냐면 슈에버 박사 안다 그래요. 자기가. 근데 알긴 알지만 가면 안 된다고 그래요. 왜냐면 거기에는 스트레인저들이 와 있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쉘비치는 없다고 말해요. 하지만 심어진 기억이니까. 네, 머독과 범스타드는 그거 모르겠고 일단 가자라고 해요. 가게 됩니다. 결국은 막 복도와 계단 끝을 통과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벽이 나오는데 벽을 문을 여니까 쉘비치의 광고판하고 똑같은 그림이 붙어있는 포스터가 딱 붙은 벽에 도착해요. 이게 쉘비치다. 아무것도 없네요. 네, 바다는 없어. 도시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머독과 범스타드가 옆에 망치가 있는데 그거 막 포스터 손을 찢고 그걸 부시기 시작해요. 네. 막 부셔. 근데 막 슈에버 박사는 그러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근데 머독은 뭐가 있죠? 지금 튜닝 능력 있잖아. 그래서 찌지지 하면서 아예 그 부셔요 그냥. 진짜? 네. 이거 치지 마. 이거 치지 마. 내가 할게. 부셔지는데 네. 우주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상한 건물에 들어갔어. 건물 끝에 복도 끝에 갔는데 쉘비치 포스터가 있어요. 그 쉘비치 포스터를 찢어서 부셔. 지금 그 범스테드 형사는 열받아서 찍고 머독가 같이 망치로 부시고 머독은 염력으로 그걸 날려버려. 그랬더니 그 벽 뒤에는 우주 공간이. 벽도 날아가는데 우주 공간이야. 뭐죠 이건? 별들이 막 떠있고 난리가 나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상황인데 뒤에서 지금 미스터 핸드를 비롯한 손씨를 비롯한 손씨 나왔구나. 한무리의 스트레인저들이 나왔어. 네. 그 범스터 형사는 막 싸우는 거예요. 스트레인저 한 명과 싸우다가 우주공간을 빠져. 아, 저 구멍으로 구멍 넘어가. 빠져. 아, 네네. 사실 영화 보다가 범스터 형사가 되게 중요한 역할인데 어이없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카메라가 이렇게 보여주는데 진짜 모습이 보여요. 네. 도시가 뭐냐면 2001번이에요. 그 도시가 빽빽하게 들어가 쌓여 있어. 그게 진짜 도시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미스터 핸드 손 씨가 머도가한테 너가 항복하지 않으면 엠마를 죽이겠다 협박해요. 아, 역시 치사한 사람. 나를 안 건드리고 내 옆에 사람을 건드리는. 그래서 이제 머도 뭐냐면 그 여자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 기억은 만들어진 거다. 하지만 손 씨는 하지만 너는 구하고 싶잖아. 왜냐하면 알지. 사랑한다는 걸 알거든. 아, 안 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순순히 이제 포기를 하고 네. 그 다음에 머동은 기계에 묶여서 스트레인저들이 이상하게 묶여 들어가요. 네. 스트레인저들은 이제 실험이 끝났다. 아, 우리의 실험은 이런 더 원을 찾기 위한 실험이었다. 그래서 이 능력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또 개성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의 머리에다가 우리의 집단 기억을 집어넣어서 얘를 초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얘하고 우리하고 기억을 공유하게 되고 그렇죠.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죠. 네. 그래서 하려고 해서 이제 주사를 하려고 하는데 슈레 박사한테는 뭐 계획이 있었죠. 아까 누구나 다 계획이 있다. 있죠. 주머니에서 그 숨겼잖아요. 네. 그래서 집단 기억, 그러니까 스트레인저 집단 기억에 있는 주사기를 머독의 머리한테 주입하는 게 아니라 몰래 자기가 원래 주입하려 했던 주사기를 주입합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영화에 이제 반전이 나오는데 네. 왜냐하면 머독이 더 원이란 거를 이제 알게 된 다음에 슈레 박사가 어떤 새로운 기억 주사액을 만들어요. 네. 주사액이 뭐냐면 어렸을 때 기억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주사액이. 그래서 머독한테 슈레 박사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키는 거야. 아까 뭐죠? 매트릭스 가상현실, 가상훈련인 거야. 아, 그걸 주사기 한 방으로 하는 거야. 아, 거기는 코드를 입력해서 엔터를 눌렀고. 여기 주사기 한 방으로 하는 거야. 주사기 안에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스트레인저들은 외계에서 온 애들이야. 얘들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너는 염력을 쓸 수 있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평생 걸쳐 가르쳐 주는 거야. 그냥 한 방에. 한 방에. 그러니까 모든 기억이 장착되니까 머독은 초인이 되는 거죠. 엄청난 추닝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자기를 묶었던 이 족쇄들 다 풀고 네. 그때 이제 스트레인저들의 대장이 있거든요. 미스터 북이거든요. 또 책시. 책시하고 이렇게 대결을 벌어집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머독이 굉장히 세니까 미스터 북, 책시를 죽입니다. 그래서 평정을 쫙 합니다. 아, 책시, 손씨 다 죽었구나. 다 죽었죠. 네. 그리고 머독이 이제 다 해결한 다음에 밑에 이제 슈레 박사가 기다리고 있는데 엠마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죠. 네. 이제 찾아야죠, 엠마. 그러니까 슈레 박사가 불행히도 스트레인저들이 엠마한테 지금 새로운 기억을 벌써 주입했. 그리고 이제 다 그 실험실 망가져서 되돌릴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엠마 사라졌다. 너무 아픈다, 마음이. 그러면 할 수 없지. 다시 만나러 가자. 그리고 자기의 튜닝력을 발휘해서 이게 되게 멋있는데요. 바다를 만듭니다. 우와. 그리고 모래를 다 해가지고 거기 쉘비치를 만들어요. 네. 쉘비치 마을을 아예 만들어요. 문을 있었잖아요. 쉘비치 문. 네. 쉘비치 문을 딱 열어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하늘이 있고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고 네. 그 어떤 보드워크 맨 끝에 엠마가 서 있죠. 엠마가 가방을 들고 서 있죠. 그래서 엠마한테 가서 묻습니다. 여기 쉘비치가 이 근처에 있다고 들었는데 있어요? 알아요? 그러니까 엠마 말해요. 아마 저기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엠마도 또 좋았나 봐요 또. 그래서 저기는 나도 거기를 마침 가는데 같이 갈래요?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좋다고 그럽니다. 근데 엠마가 말해요. 근데 제 이름은 애나예요. 이름이 바뀌었죠. 새로운 기억이 주입됐더니 엠마는 이제 없어진 거야. 내 이름은 애나예요. 근데 당신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머독이 말하죠. 내 이름은 존 머독이에요. 그리고 다시 사랑에 빠지는 그 길이 펼쳐지면서 아름다운 보드워크를 걸으면서 끝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화의 그 내용에 비춰봐서 네. 시뮬레이션 우주론에서 한번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네네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새는 이제 AI도 나오고 네. 컴퓨터도 굉장히 성능이 좋아져서 그렇죠.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우주 컴퓨터 시뮬레이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게 예전에는 그냥 허구로 취급했는데 에이, 설마 그렇겠어 그랬는데. 이제는 점점 더 거기에 대해서 혹시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게 됐고 그래서 요새 또 하필이면 시뮬레이션 우주론에 정말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네, 진짜로. 네, 그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데 유명인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사람 있죠. 일론 머스크죠. 맞아요. 일론 머스크는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있지 않을 확률이 0.00001%다.
무조건 우리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은 이런 아이디어는 인류 역사상 여러 번 나왔어요. 네. 사실 어떤 아이디어는 한 번만 나오지 않거든요. 계속 변주하면서 여러 나라에 많을까.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호접지몽 또 그러니까요. 마찬가지고 네네네. 고대 중국에서 나온 거죠. 그런 게 많이 나왔고, 근데 요새 나오는 요거는 우리 컴퓨터 기술의 발전 때문에 나온 거고, 사실 약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그 옥스퍼드 대학교 철학과 교수님 중에 네. 닉 보스트롬이라는 분이 계세요. 네. 이분이 이제 논문의 제목이 있는데 요새 뭐라고 보통 언급되고 있냐면 조상 시뮬레이션 가설. 조상이요? 예, 엔시스터. 엔세스터 그 조상? 예. 아. 엔시스터 시뮬레이션 가설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분이 철학과 교수님이시니까 네. 굉장히 나름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뮬레이션 가설이라고 그러면 대충 말하는 게 아니라 철학과 교수님이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가정 내에, 그러니까 실험적 근거는 아니지만 이런 논리적 가정 내에 우리가 시뮬레이션 우주로에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네. 자, 설명드릴게요. 이분이 생각하시기는 우리가 지금 컴퓨터 기술이 계속 발전할 것이며 우리의 문명이 계속 발전하다 보면 컴퓨터 기술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올라갈 것이다. 그렇죠. 그런 인류의 문명에서 우리가 도달할 어떤 목적지는 세 가지다. 첫 번째, 인류는 초인류, 정말로 대단한 초인류의 문명에 도달하기 전에 멸망한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그렇죠? 하고 있죠. 지구 온난화. 네네네. 근본적으로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든지 아니면 소행성이 와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거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든지 네. 하여튼 우리가 정말로 컴퓨터를 굉장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까지 발전하기 전에 멸망한다. 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네. 그게 첫 번째 가능성이고요. 두 번째 가능성은 우리가 초인류 문명에 도달하지만 네. 우리가 조상을 시뮬레이션하는데 관심이 없다. 아. 엔시스터. 세 번째가 중요한 건데 네. 우리 초인류 문명에 도달했고 네. 초인류 문명은 우리의 조상을 그들의 조상을 시뮬레이션에 관심이 있고 그 시뮬레이션 돌리고 있다 실제로. 그게 우리가 말하는 시뮬레이션 우주.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아. 왜냐면 여기서 이제 생각해보죠. 그런 세 번째 가능성이 있으면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충분히 많이 돌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컴퓨터만 있으면 되니까. 네네. 어떤 분은 실제 계산까지 했어요. 우리가 지금 지구에 있는 인간의 모든 인디비주얼 사람의 사고 방식을 다 컴퓨터에 옮길 수 있으려면 얼마나 큰 컴퓨터 존재해야 되느냐. 그러니까요. 궁금하네요. 계산해봤어. 그래서 해봤더니 지구만한 정도의 컴퓨터 있으면 된대요. 그 자세한 계산은 저한테 묻지 마세요. 지구만한 정도의 어떤 물질 문명이 다 컴퓨터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그런 거 있으면 지구 정도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모든 거를. 자, 근데 인류가 발전하다 초문명 발전하면 그런 지구만한 컴퓨터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약간 모든 거리라든지 문제도 환경을 극복할 수 아니야. 있는 거예요. 네. 화성도 컴퓨터로 만들고 그렇죠. 수성도 지구로 만들고 다 만들어. 목성 더 크잖아. 더 막강한 지구 만들어. 네. 거기서 다 시뮬레이션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뮬레이션의 가짓수는 무수히 많겠죠. 그렇겠죠. 그럼 우리가 원래 오리지널 타임라인, 원래 타임라인. 그러니까 그걸 성스러운 타임라인이라고 불러볼게요. 네. 왜냐면 요새 그런 얘기 많이 나오니까. 성스러운 타임라인에 있는 거하고 시뮬레이션에 있는 타임라인에 있는 거하고 확률을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이쪽에 있을 확률이 너무나 높겠죠. 이쪽이 어디죠? 시뮬레이션 우주 속에 그렇죠. 우리가 시뮬레이션 우주에 있는 거야. 네네. 우리가 시뮬레이션 되고 있는 조상인 거야. 네. 그리고 실제 우리가 발전해서 우리 후손들이 있는 세크리트 타임라인이 있을 것이고 네. 이 사람들이 만든 프로그램에서 돌아가고 있는 가짜 벌추얼 조상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벌추얼 조상의 속확률이 높은 거죠. 그 가짓수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시뮬레이션 우주의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 뭐 가설이잖아요. 사실 가설이기 때문에 뭔가 반박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닉 보스트롬 철학자니까 가설 반박하려면 아까 1번 옵션, 2번 옵션인 거죠. 초인류 도달하기 전에 망했거나 초인류 도달했지만 조상을 시뮬레이션 관심이 없거나 기존에 우린 초인류에 도달했지만 이 초인류에 도달한 거는 사실 어나더 레벨이잖아요. 다른 레벨이지만 우리가 그 지금의 레벨보다 한 단계 낮았을 때 삶을 시뮬레이션? 굳이 관심 왜? 없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도달하기 전에 지구온난화 죽은 거야.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럼 우리는 그냥 진짜 존재하는 거야. 그렇죠. 다만 우리도 죽게 되는 거야. 언젠가. 네.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가능성을 제외하고는 시뮬레이션이다. 근데 일론 머스크는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고 초인류 문명에 도달할 것이고 네. 우리는 조상 시뮬레이션 관심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거네. 약간 합의를 본 거네요. 그러면서 약간 기존의 이론을 약간 비틀면서 우리가 시뮬레이션 우주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걸 그래서 증명하는 거네요. 아닐 확률이 0.001%가 주장하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재밌게도 이 논리를
근데 이 논리 반복하시니까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컴퓨터 아까 지구만한 컴퓨터를 만들면 된다고 그랬지만 네. 사실 우리가 빠뜨린 것들이 많다. 사실 인간의 상상력이나 이런 거는 시뮬레이션 할 수 없는 구석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시뮬레이션 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컴퓨터는 지구만한 게 아니라 거기에 뭐 논리가 빠져 있다. 우주만한 것과 갖고는 안 된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게 논리를 펼 수 있는데 거기에 논리를 또 반박하는 게 묘하게도 양자역학이에요. 이 시뮬레이션 컴퓨터를 만들 수 없다. 어.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예측한 거야. 예를 들면 아까 매트릭스 있잖아요. 네. 매트릭스에서 오라클처럼 모든 걸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없다. 이제 이게 논리인데.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그걸 다 하는 거는 우주만큼의 원자가 필요하다. 맞아요. 그래서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저 논리에 어긋난다. 네. 그래서 우리는 괜찮다. 근데 그거를 반박하는 게 또 양자역학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원리로 양자역학이 자,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 짤 때 네. 우리가 오픈 월드 같은 거 이렇게 이렇게 날아갈 때 거기가 이제 아직 프로그램이 그걸 엄밀하게 계산 안 한 거야. 그래서 그 유저가 거기에 도달했을 때 그걸 빨리 계산하는 거야, 그 부분을. 거기는 이제 코어스 그레이닝이라고 해서 네. 대충 만들어 놓은 다음에 주인공이 거기 도달하면 거기 빨리 계산하는 거야. 약간 우리 게임할 때 암흑 맵을 거기 이렇게 주인공 캐릭터 가다가 거기 맨만 열리는 거야. 맨만 열리는 거죠. 맨만 열리는 거야. 그렇게 하면 이제 컴퓨터 계산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다 그래픽을 쓸 필요 없고 가는 데만 쓰면 되니까. 쓰면 되니까. 근데 양자역학이 좀 그렇거든요. 왜냐면 양자역학은 우주에 결정돼 있지 않아. 네. 측정하는 순간 파동에서 붕괴가 일어나. 그렇죠. 그래서 결정이 돼. 그러면은 갈 때마다 거기만 측정을 해가지고 그 주위만 결정시키는 거구나. 결정시키는 거야. 그래서 드디어 양자역학이 우리가 시뮬레이션 우주론의 핵심이다. 그때 계산하는 방식과 비슷하다고 주장하죠. 그렇군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네. 이건 썰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입장에서 볼 때 시뮬레이션 우주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가 맞고요. 그렇죠. 하지만 이거는 지금 주류는 아니죠. 주류는 아니죠. 네. 주류는 아니고 사실 이게 좀 다중우주하고 연결되기도 하고. 그렇죠. 왜냐면 다중우주가 우리가 컴퓨터 시험에 뿌려놓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는 또 생각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시뮬레이션 우주라고 하면은 이거가 시뮬레이션 우주다라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죠. 왜냐면 논리에 구멍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우주를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뮬레이션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끝이 안 나요. 이거는 반박 불가하거든요. 약간 반박 불가한 거는 진정한 이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우리 왜 거울 양쪽에 있고 남 모습을 보면 거울이 쫙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약간 그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계속 시뮬레이션을 극복하려고 그러면은 그거 자체가 이미 또 시뮬레이션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양자역학을 바르게 브라이트 사이드에서 본다면 자유의지를 주는 거가 양자역학이 있다고 보고요. 사실은 이것도 이제 이것도 믿음이죠. 사실은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저는 이제 로저 펜로즈라는 유명하죠. 유명한 물리학자분이 있는데 이분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분도 좀 맛이 갔구나 생각을 그런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분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우리의 자유의지는 분명히 있고 네. 양자역학이 자유의지를 준다고 주장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저만의 주장은 아니고 양자역학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만들고 자유의지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자 그게 맞는지 틀린지 떠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믿고요. 영화로 돌아가서도 네. 매트릭스는 자유의지를 옹호하는 영화예요. 네. 우리가 기계로부터 조정으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오라클로부터 벗어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오라클도 사실 언뜻 보면 자유의지, 오라클이 하는 대로 다 됐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거기에 선택의 기로를 준 거예요. 니오는 선택을 한 거고, 사실 나중에 매트릭스 시리즈 보시겠지만 니오도 여러 명이잖아요. 네. 니오는 여러 명이고 니오가 선택하는 게 여러 명입니다. 그러니까 니오도 선택할 수 있을 거고 그거에 따라 바뀐다. 그런 모든 가능성을 보는 거고, 이게 또 어떻게 양자역학이에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거든요.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양자역학이었다. 예, 제 별명이 양자박건이기 때문에 모든 거를 양자로 몰아가는 경향이 좀 있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마치 궤도님이 모든 것을 과학으로 몰아가시는 것과 그 중에 비슷하게. 특히 이제 양자역학으로. 좋습니다. 사실 오늘 진짜 이 영화 두 편을 다뤄봤는데, 하나는 안 본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없는 매트릭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은 거의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모를 것 같은 맞아요. 다크시티. 이 두 가지의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이번 이 다크시티는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설명만 들었을 때는 너무나 재밌을 것 같고 꼭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 저희 영상을 통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한 번씩 찾아보실 것 같은데, 좋은 영화를 소개를 시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매트릭스하고 다크시티 이 모든 게
아마도 시뮬레이션 우주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이 시뮬레이션 우주를 지지하는 그 근거를 사용을 하고 있는 그쪽에는 또 우리 양자 박권 교수님의 양자역학이 사용되고 있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다크로 사용하지 말아라. 아, 그렇죠. 좋은 사이드로 사용해라. 브라이트하게 사용합시다, 우리. 약간 그런 거 있어요. 돌침대 파는데 여기 양자역학적인 원리가 들어있어서 맞아요. 돌침대가 작동을 한다. 아마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 너무나 다크합니다. 이렇게 말고 저희는 브라이트하게 세상의 원리를 밝혀냈는데 양자역학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박권 교수님은 아마도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럼 오늘은 영화 속 과학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권 교수님 또 좋은 영화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 커뮤니케이터 항성 고등공은 박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